지난 9월 5일 영국 가디언즈를 비롯해서 여러 외신들이 벨루가, 그러니까 흰 돌고래의 사체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잇따라 보도한 건 단순한 돌고래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발디미르라는 이름의 벨루가는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을 받고 있던 돌고래였습니다. 2019년 노르웨이 북부 해역에서 어부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죠. 당시 목과 가슴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표시된 수중 카메라용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 당국은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리고 발디미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노르웨이어로 고래를 뜻하는 발,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디미르를 합성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죠. 이후 발디미르는 스파이 돌고래로 불리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당국은 발디미르를 방생해줬지만 돌고래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고요. 관광객의 실수로 바다에 떨어뜨린 핸드폰을 물고 와서 돌려주는 등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5년 만에 발디미르가 사체로 발견되자 또다시 화제가 된 겁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일명 스파이 돌고래의 죽음이 알려지자 스파이 동물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동물 학대 등 논란이 불거져서 이제는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스파이로 이용됐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동물 스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동물들을 첩보활동에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1차 세계대전 때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 독일군은 비둘기에 카메라를 매달아 정찰에 활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기술을 고안해낸 것은 군인이 아닌 독일인 율리어스 노이브로너라는 약사였습니다. 비둘기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영역으로 되돌아오는 습성을 가진 동물이죠.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죠. 율리어스는 이런 습성을 이용해서 약을 나르는데 비둘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던 1907년 일정 간격으로 셔터가 눌리는 초소형 카메라를 비둘기에 달아서 사진을 찍는 실험을 진행했고요.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서 특허까지 받아냈습니다. 현재 드론의 조상이 비둘기였던 거죠.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세계대전 당시 비둘기를 암호 메시지 전달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군은 비둘기를 천으로 감싸서 날지 못하게 한 뒤에 적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협조서와 낙하산을 달아서 강화시켰죠. 그리고 이를 발견한 이들은 정보를 적어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내는 식으로 소통한 겁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부는 냉전시대 당시 대소련 첩보작전에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을 실험하고 또 투입하게 된 거죠. 이런 사실들은 CIA 비밀 문서들이 기밀 해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당시 실험 대상은 비둘기, 까마귀와 같은 조류는 물론이고요. 고양이와 강아지, 죽은 쥐, 뱀, 돌고래 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물고기 모양 등의 로봇도 사용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CIA는 까마귀가 도청장치 등 작은 물체를 배달하고 회수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도청장치 설치에는 성공했지만 오디오 수신과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서 결과는 그리 좋지는 못했죠. 또 1960년대 어쿠스틱 키티 작전이란 이름으로 고양이를 이용한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고양이 귀 속에 도청 장치를 삽입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고 CIA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작전을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돌고래, 새, 고양이와 강아지 등을 실험하는데 무려 60만 달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후 동물 스파이 프로젝트가 공개되자 CIA는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요원이 과오를 인정하면서 사과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까지도 동물을 스파이 작전에 투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6년 미국 군사과학자들은 상어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는 미국 국방부가 상어를 탐지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일명 스텔스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고래와 바다사자를 조련하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돌고래는 인류를 제외한 동물 가운데 두뇌가 가장 발달해서 지능지수가 높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저물질을 수중 음파로 탐지하는 능력도 뛰어나죠.
러시아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전투 돌고래 부대를 운영해왔습니다. 소련군의 돌고래는 선박의 엔진 소리만 듣고도 소련제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 잠수함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죠. 이들은 해저 탐지와 적군 선박 수색 임무를 주로 맡았고, 심지어 칼과 어뢰 등을 매달아 적군을 사살하는 킬러 돌고래도 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공식적으로는 종료됐었죠. 그런데 2019년 러시아의 예비역 대령이 국내 방송에서 벨루가 발디미르의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우리는 전투용 돌고래를 보유 중이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 돌고래 센터가 있고, 이곳의 돌고래들은 해저 분석부터 외국 잠수부 살해, 외국 선박의 지뢰를 부착하는 임무 등을 훈련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위성사진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 인근에서 돌고래 부대를 부활시킨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실제 동물들이 스파이로 사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의심되는 동물들을 구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란은 핵 농축 공장 근처에서 다람쥐 14마리를 포획합니다. 현지 언론은 다람쥐들은 외국기관의 스파이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보기관의 경계 덕분에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죠.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생동물 전문가는 다람쥐가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훈련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201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보안부대가 GPS 장치와 텔아비브 대학 표식이 달린 스파이 독수리를 붙잡았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이 밖에도 이스라엘이 동물을 스파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스라엘은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도 뭄바이 경찰은 2023년 5월 항구 일대에서 포획한 비둘기를 8개월 만인 지난 2월 풀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포획 당시에 알루미늄과 구리로 된 고리를 달고 있었고 한자가 적혀 있어서 스파이로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만에서 경주용으로 길러지던 비둘기가 잘못 날아온 것으로 밝혀졌죠. 앞서 인도는 2020년에도 파키스탄에서 날아온 비둘기를 스파이로 오인하고 포획했던 전적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치열한 인간들의 정보전 속에서 무분별하게 동원됐던 동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관련 프로젝트 대부분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의 동물들이 희생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례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각국 정부와 정보기관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동원하는 대신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죠. 최근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모양의 곤충 혹은 물고기 모형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희생당하고 있는 동물들의 현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